오늘은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취임 이후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면 개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안전망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초수급자도 가족 눈치 안 봐도 된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까지 달라진다고?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존 제도들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어떻게 운영됐는지와 어떤 점이 2025년부터 바뀌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숫자와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보장은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 및 약값 지원을 해줍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또는 자가 유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급여는 자녀 학비 및 교재비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 기준은 부모, 자식 등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구조예요. 즉,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파도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기준 신청 탈락자의 약 30%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배제되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을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되려면 본인만 가난해서는 안 됐고 가족의 소득과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했죠. 하지만 2025년부터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2027년까지 완전 폐지됩니다. 이제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본인의 상황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식이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 부모 재산이 있다며 거절당한 분들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영상 아래의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통신비 및 전기세 감면 혜택, 법률 지원, 대출 지원 등 정말 자세하게 작성해놓은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자세한 글이 나오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A부터 G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의 변화입니다. 기존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됐는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30만원인데요.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 즉 소득 인정액 약 76만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기준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80만원에서 85만원대까지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겠죠. 또한 근로소득이 일부 생겨도 급여가 바로 중단되지 않도록 개편하여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거급여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지고 그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월세를 지원했죠.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월세가 실제로 60만원을 넘어가도 주거급여는 30만원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실제 거주 비용에 맞춘 현실화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에 우선 적용하고 실지급액을 최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즉, 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거주 안정권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만큼 주거 빈곤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본인 부담이 컸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제약이 많았어요.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조차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족이 조금만 벌어도 혜택이 차단됐죠. 앞으로는 이 기준이 폐지되어 진짜 아픈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또한 중증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 중 필수 항목은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씩 쓰던 약값이 5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기초수급자를 위한 채무 탈부담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살아가는 수급자들이 고금리 이자와 연체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정부는 채무탕감 프로그램 도입하고 중금리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와 채무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초수급자가 실질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생존 지원이 아니라 경제 자립을 향한 발판을 주는 것.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한층 더 발전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생애 복지원금이 있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에서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기 지원화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상 아래의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통신비 및 전기세 감면 혜택, 법률 지원, 대출 지원 등 정말 자세하게 작성해 놓은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아주 자세한 글이 나오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A부터 G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요약해보면 생계급여 기준 상향 중위소득 35%까지 확대, 주거급여 현실화 실제 월세에 가까운 지원, 의료급여 강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본인 부담률 낮춤, 채무지원 빚 탕감 및 이자 지원 정책, 민생애 복지원금 최대 50만 원 정액 지급 검토.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 그리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